파트 2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 작품 같은 경우도 지금 대비 관계가 되게 좋죠. 실적으로 이제 그 보니까 캔버스의 그 입자도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수채화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되게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을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일단 라인 작업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나무라든가 나무 가지 위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무만 좀 잡고 그 뭐죠, 구도적인 것만 잡으면 나머지 풀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는 원리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물을 볼 때 내가 저거를 그린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자연물은 사실은 그 원리만 가지면, 큰 테마만 가지고 있으면 훨씬 그리기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제 자연물하고 우리가 인공물의 차이점이 이제 그런 거죠. 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인공물은 정확한 그 구조가 맞는 거예요.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도 어 그러니까 각 그 투시 개념이 굉장히 강한데요.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좀 약간의 좀 이제 혼란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제 그 뭐 강남이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서서 보시면, 실제로 이제 투시 개념으로 생각해서 보시면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그렇게 맞질 않아요. 맞질 않는 건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딱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왜 투시가 안 맞지? 왜 이렇게 뒤틀려 있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바닥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공중부양을 하고 딱 떠 있으면은, 공중부양을 수평을 맞춘다고 가정을 하고 떠 있으면은, 네, 투시가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근데 내가 있는 곳들이 지면이 수평이 아닌 거예요. 수평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약간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안에 구조들이 좀 약간 좀 뒤틀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 진 건물과 새로 짓지 않는 건물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자연물은 기본 패턴만 맞춰주면은 나머지는 풀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아야 돼요. 구조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가 그 정확히 텍스트까지 기억이 안 나요. 침엽수, 화렵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뭇잎이 넓냐, 좁냐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 나무의 구조나 이런 것들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그 다음에 빛의 관계. 지금 여기 되게 빛의 관계가 되게 명확하게 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빛이 여기서 이렇게 선명하게 오진 않잖아요. 선명하게 오진 않을 거야. 물론 이제 날씨가 엄청나게 빛이 강해서 고기를 그림 그 투과, 그러니까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 투과해서 그게 온다 그러면 되게 저걸 텐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자연으로 보실 때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햇빛이 굉장히 쨍쨍한 날이거든요. 지금 쨍쨍한 날인데 보합에 보이는 게요. 근데 그런 거 맞추기 되게 어렵죠. 근데 이 그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포인트 코스를 찾는 거죠. 나머지는 좀 뭉그러뜨려 놔도 그 몇 군데만 딱 우리가 보여지게 심도 있게 대비를 줘가지고 가면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충분히 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물은 이분이 조금 약한 것 같고요. 풍경에 대해서 나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게 대비 관계를 줘가면서, 그러니까 이분의 그 작가들의 구조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작가들마다 좀 달라요. 다르고, 물론 다르겠죠. 똑같은 기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작가가 바라보는 시점과 그다음 표현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여기에 좀 그래도 꽤 많이 지금 작품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좀 수채화도 있는데, 수채화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죠. 이 수채화는 굉장히 철저하게 갑니다. 계획성 있게 가요. 일단 스케치가 일단 철저해야겠죠. 스케치 철저하고, 지금 아마 보시면은 요 창가에 뭐 이 그림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투과되는 거는 비워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채화는 반대죠. 그러니까 유화는 밝은 데를 밝은 걸로 칠을 하는 개념이고, 수채화는 밝은 부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것들을 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대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수채화 개념으로 조금 보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림이 좀 되시는 분들은 약간 수채화적인 모드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려면 아마 이제 페인터라는 프로그램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페인터 프로그램도 요즘에 지금 많이들 안 쓰기 때문에 일단은 올려놓긴 할 텐데요. 페인터 프로그램 쓰면 훨씬 더 느낌이 좋죠. 근데 조건이 뭐냐면 그림을 좀 그릴 줄 아는 사람이 쓰셔야 된다라는 이런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페인터는 이제 유화든 수채화든 모든 재료들이 가능하죠.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하는데 애니메이션 감독님 중에서도 그 배경 감독님 얘기하는 거예요. 수채화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수채화 쓰시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채화 쓰실 때는 훨씬 더 이제 지금 뭐좀 너무 좀 뿌리하게 가네요. 어, 그 수채화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밑에 수채화를 밑에 베이스를 전체를 깔아버리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포토샵 갖고 이렇게 리서치해서 작업들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데이터를 완전히 다 가게 되면 가는 분하고의 차이는 되게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단가가 그분이 많이 비쌉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당 5만 원인 것 같아요. 장당 5만 원의 배경값인 것 같은데 그분 같은 경우 뭐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단가가 다르죠. 그러니까 밑에 수채화 베이스를 좀 깔고 위에다가 포토샵 갖고 작업을 하는데 아마 제가 1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그 배경에 관련된 그 포토샵 자료들을 많이 보여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자료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아마 이제 그 나중에 배경할 때도 이제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물론 복학생들은 못 받겠죠. 사실 복학생들한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때는 고자료 준비 안 했고 복학생들 때문에 이제 준비를 했다가 이제 여러분들 보여주고 지금 이것도 되게 그쵸 느낌이 되게 좋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그래도 해상도 되게 좋게 나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게 스페이스바로 움직여지나요? 어떻게 그냥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움직여지네요. 자 지금 여기도 보면 수채화로 해서 원터치로 그냥 딱딱딱딱 한 거죠, 그죠? 예. 뭐 스케치도 되어 있고요. 스케치 같은 경우 수채할 때는 되게 약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의 아주 그 뭐죠 얇은 변화에서 맞추기 때문에 어 굉장히 스케치를 약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거 같은 경우도 그렇게 진하게 어둡게 안 합니다. 그냥 화면에서의 어둠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물감 덩어리 개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채화를 뭐 초등학교 때든 뭐 했을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냥 물감을 많이 해가지고 진하게 해서 밀도에 높게 해가지고 했을 때를 뭐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쪽에서의 어두움은 물과의 양을 보면은 한 뭐 기껏해야 60 정도, 60%테이지의 어두움이에요. 60%테이지의 어두움인데 물론 종이는 달라요. 종이는 이렇게 물을 좀 흡수하는 종이 와트만지라고 수채화종 종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가 되게 좀 두툼하죠. 두툼해서 그람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좀 빨아들이는 가운데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여기 현장에서 그냥 그린 거네요. 그죠? 테이핑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린 모습. 백포스로 해가지고 싹 그렸겠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로 이게 수채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수채화를 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냐면 이거를 머릿속에 분석을 해야 돼요. 수채화는 그냥 그리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수채화를 그리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물을 그릴 때 내가 어떻게 들어갈 건가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뭐 뭐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근데 수채화는 더더욱 계산적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한 작품이에요. 지금 이것도 보시면 확대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서 색 넣고 하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흰 부분은 칠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흰 부분을 빼고 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것들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작가분 같은 경우는 수채화 작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고 오랫동안 망쳤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산이 되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들도 일단은 계산을 하시면서 그려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뭐라 그럴까요? 그리긴 어렵더라도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적게 걸리면서 이렇게 그림에 여러분들의 애니메이션 뭐 작품마다 좀 다르긴 하죠. 그 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스케치는 굉장히 철저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스케치 없을 것 같은데 스케치 철저하게 하고 가고요. 거기 구조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공사 중인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 스케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철저한 스케치를 하에서 그 부분을 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대생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묘도 여러분들이 하셨고 뭐 상을 표현도 뭐 하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썼던 것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이 여러분들을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그거는 제 잘못입니다. 좀 더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내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고 평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노력이잖아요.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물을 보고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를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철저하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시간이 걸려서 꼼꼼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결과로서도 좋고 어 깔끔합니다. 시간도 대략 결과적으로는 적게 걸려요. 이 작품 되게 마음에 드네요. 노을이 탁 깨는데 그쵸? 갑자기 수채화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못 그리겠고요. 그쵸?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것도 그 공간이 저쪽 성당이 보이고 막 이런 건데 여기도 어딘지 모르는 성당이 되게 많네요. 우리나라만 교회가 되게 많네. 성당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교회가 많은 줄 알았더니 여기 되게 많네요. 예. 근데 왜 이게 뭐 까마귀 같기도 하고 예. 예. 새가 되게 많네요. 전반적으로. 예. 그 이제 그런 이게 비세 관계도 그죠? 예, 비세 관계 철저히 하면서 가고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시간을 통해서 과연 이제 공간의 개념, 그러니까 투시는 기본적으로 다 맞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투시가 머릿속에 나오진 않습니다.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그걸 스케치해가지고 이분은 그 현장에서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니까 아무래도 그 자기가 보여지는 곳에서 화면의 연출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현장에서는 충분히 그게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가서 갔다 온 거 갖고 배경을 쓴다 그랬을 때는 사진을 찍어서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하는 거죠. 좀 더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좀 더 확대해 그릴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머릿속에 있는 거 그리는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큰 이제 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공간이에요. 그 머릿속에 있는 상상의 공간은 죄송한 말씀인데 미안한 얘기인데 저도 그리기 어렵습니다. 네, 저도 그리기. 가만히 어떤 그 공간을 만들기가 이게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이나 근접한 자료들을 조사한 다음에 그거를 재조립해가지고 그리게 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이제 투시관계 안 맞죠, 그죠? 예. 지금 투시관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좁아져야 되거나 그렇겠죠, 그죠? 좁아져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변형이 돼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되시는 분들은 구도가 조금 안 맞아도 그 의도로 보이는 거죠. 지금 이것도 굉장히 미국인가요? 주로 영국 쪽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시가 맞은 상태에서 물감에 얇게 해가지고 번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싹 한번 칠한 다음에 위에서 색깔 위에 딱 얹는 것처럼 쭉 번져지죠.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주로 하게 되네요. 자, 지금 인터넷이 지금 속도가 잠깐 느려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스토리보드가 있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스토리보드를 제가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여러분들이 하는 스토리보드하고 좀 다르죠. 그쵸? 여러분들은 너무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을 안 하세요. 지금 여기 다 보면 배경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보시면. 예? 그렇잖아요. 다음 장 볼까요? 보세요. 예. 뭐 이런 거 한두 개는 근접이 되겠지만 나머지 이런 것들도 다 뭔가 배경이 이루어지고요. 공간도 줌인 줌아웃 되고 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스토리보드잖아요. 예. 스토리보드고 그러니까 이런 공간이 있고 나서 뭐가 같이 확 오고 뭐 얘기가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게 아예 없죠. 그러니까 스토리보드에 대한 개념이 그러니까 화면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것이 없어요. 물론 이게 이제 상업적인 것들의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상업적인 것들도 사실은 영화하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영화하고 TV용 애니메이션하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TV용 애니메이션은 공간이 좀 더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경이 좀 더 덜 드러나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경우는 배경이 더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졸업 작품을 할 때 애니메이션을 하는데 졸업 작품 할 때 TV용으로 가냐? 아니에요. 네,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포맷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서는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동화나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배경이 굉장히 그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배경 수업을 했던 거예요. 배경을 어떻게 그리냐, 투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하고 했는데 일단은 좀 시기적으로 이거를 아마 다음에 커리큘럼 짤 때는 뭐 1학년 1학기 수업이나 이런 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단 1학년 때 좀 많이 이렇게 배경에 대한 거 많이 그리고 하는 걸로 가야지 2학년 때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자기 거에 맞춰서 배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점점점 대상물들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꾸준히 저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런 것도 지금 사이트에 다 있어요.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요거 같은 경우는 컨셉 디자인 이제 잡은 것 같아요. 보시면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그 애니메이션에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애니메이션에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예. 투시 기본적으로 다 맞추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일러스트 작가인데 일러스트 작가들이 결국은 또 애니메이션 배경을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럼 이분들은 뭐 계속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갔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흉내는 낼 수 있죠. 예.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작품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거에 맞춰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된 작품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뭐 세계나 이런 것들도 약간 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그 SF 영화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했던 것들이 이런 일러스트 작가들이 이 배경이나 이런 거를 드러내고 하면서 아마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그 뭐 생물학이나 아니면 과학 하는데 그런데 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개의 것들을 재조립하는 거예요. 이 머릿속만 갖고 이게 나오기는 어렵죠. 그렇죠. 재조립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거에 넘어가진 않네요. 다시 드래그를 해야 되나요? 자, 요 같은 경우도 요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이제 요거는 또 요것도 이제 유화 작품이에요. 유화 작품인데 뭐 약간의 여러분들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수채화 같아요. 이것도 유화라고 하면 좀 이렇게 그 유화이겠죠. 유화이면 아마 그 뭐죠? 이렇게 물감을 많이 섞어서 하는 건데 아마 보시면 이것도 다 빛의 관계예요. 빛의 관계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
어, 좀 특이하네요. 그쵸? 수채화네요. 수채화. 예. 아까 유화 같더니 지금 수채화고, 수채화인데, 아, 요런 같은 경우 되게 이제 사실적으로 그린 거죠. 사실적으로 그렸는데, 어떤 거는 좀 사실적인 표현이, 요런 것들은 사실적인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은. 예. 그러니까 뭐잘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그렸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작가들의 분위기로든 뭐, 그런 것 같고, 요런 것 같은 경우도 지금, 그냥 단적 화면인데, 나중에 좀 들어가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한 땀 한 땀 그렸는데, 이게 지금, 홍콩에 거주하는 작가네요. 예. 잘 그리네요. 근데 그때 봤을 땐 뭐, 좀 요런 작품들이요. 그쵸? 여기 타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마 작품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똑같은 그 뭐죠? 요즘에 뭐 그 작년이죠? 뭐 이렇게 작년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나 이렇게 고래 그림들인데 그거하고 느낌이 많이 좀 다르죠. 그죠? 예. 상징성이니까 그거에 다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잘 그리는 것도 못 그리는 것도 있곤 한데 어쨌든 음, 여러분들이 그리는 것들 포맷하고 좀 다른 느낌이죠. 뭐 중국이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일단은 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그 다른 학생들이 열심히 이제 과제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인터넷망이 좀 많이 좀 약하네요. 자, 요것도 이제 수채화인가요? 뭐구로 했나요? 그쵸. 연필로 했어요? 연필이 뜩 보이니까. 아닌데요? 그쵸? 수채화도 하고 뭐 먹물도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연필로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쨌든 뭐 연필이 뜨기 있으니까 연필로만 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죠? 예. 어쨌든 그 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작업할 때 모노톤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뭐 색이 뭐 컬러풀하게 있고 이런 거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모노톤으로 하게 되면은 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명확히 가야겠죠. 인체 라인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예. 옛날에 그런 친구 있어요. 페이퍼 애니메이션 한 친구도 있어요. 그냥 애니메이션 전체를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뭐 수천 장 그렸죠. 수천 그려서 애니메이션 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뭐랄까 노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시간 투자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투시에서 그죠? 예.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는 요게 지금 이렇게 위에서 앵글이 이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점에 대해서 앵글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두 사람 이렇게 빤히 그 카메라가 보이는 거는 절대 그거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바라보는 화면도 보이다가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위에서 이 주인공들을 뭐 새가 되든 아니면 벌레가 되든 밑에서든 위에서든 이 사람 관계 얘기하는 것들이나 사람 관계가 밑에서 바라보는 시점, 위에서 바라보는 시점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내 스스로가 커 보이지만 밑에서 바라볼 때는 되게 그 표현되는 대상물이 위에서 이렇게 좀 엄습해서 내려오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앵글에 대한 것들도 제가 전에 얘기를 해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지금 보시면 막 밑에서 위를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 느낌이 훨씬 더 달라지죠. 그러니까 앵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평평하게 그냥 이렇게 수평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서 조금 시각적인 변화를 좀 많이 갖고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이해를 하고 있죠. 면의 구조, 꺾이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그 뭐 성 그릴 때였나요? 뭐 전에 상을 표현할 때 그런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도움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전부 다 페이스북 그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페이지에 다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도 그냥 뭐 꼭 이런 작품을 내가 그리겠다가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보면서 이 사람 같은 경우 꾸준히 굉장히 많이 그린 거잖아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그림이 돼야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요 다음 파트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로딩이 오늘 되게 많이 걸리네요. 그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촬영하고 토요일 날 딴 데 좀 확인 좀 하느라고 다니다 보니까 좀 늦게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는 작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보여주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이제 제 만화미션 콘텐츠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참고 자료죠.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많이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웹툰은 보지 마세요. 웹툰 보시면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작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시각이에요. 다른 시각이니까 웹툰에서 보여지는 그 앵글을 하고 애니메이션에서 여러분들이 졸작에 쓰는 앵글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른 거고요. 웹툰은 그냥 상업적인 거예요. 애니메이션이 상업적이긴 하죠. 근데 그거하고 개념이 전혀 다릅니다. 애니메이션은 영화 필름이라는 큰 개념에서의 상업화가 되고 있는 거고요. 웹툰은 그냥 만화하고 애니메이션은 좀 차이가 있고요. 화면의 앵글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화면의 앵글이 굉장히 그 배경도 많이 공간이 많이 보여야지 화면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웹툰은 되게 이야기 중심적인 거기 때문에 화면이 크면은 되게 분산이 되죠. 그리고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한 장 한 장에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감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네, 그럼 요건 요것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